네,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반도체 견제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내용이 사실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견제하려고 하는 액션보다도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같이 견제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현재 미국이 메이드 인 USA를 키우려고 하는 행보가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거에서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우리나라도 진짜 삼성전자가 정말 경제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는 정말 두 개의 기업, 이제 반도체 기업 하나랑 이제 폭스콘 두 개의 기업이 거의 국가를 거의 끌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도 뭐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어쨌든 반도체라는 것은 정말 앞으로의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뭐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런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 뭐 M&A 관련해서 계속 뭐 기사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미 어제 개장전 이야기에서 좀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 기사 다시 한번 가져온 부분 일단 오늘 뭐 새벽에 나온 기사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사례가 깔끔하게 좀 나와 있어요. 이 사례표가 굉장히 그래서 요 표를 보고서 어떻게 보면 요 사업 분야들 표를 보고서 삼성이 보는 미래상을 조금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요거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하만이 대표적으로 인수한 거는 워낙 다들 잘 아실 거고 당시 하만 인수 과정 인수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만에 납품을 하는 아남전자가 굉장히 뭐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으로 뭐 이슈 있을 때마다 아남전자가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추가로 이제 2021년 여기 특정 기업 나오고 사업 분야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생기겠죠.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국내 상장된 종목이 또 부각이 될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냥 부각만 된다고 하면 나는 미리 산 게 아니니까 좀 그러네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분명 이제 눌림이던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만약에 그 해당 그런 부각되는 종목이 발생을 해서 삼성전자가 특정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해외 인수당하는 삼성전자에 인수당하는 해외 기업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이 있어서 해당 종목이 부각이 됐다 해서 특정 종목이 뭐 상한가를 가거나 뭐 20% 이상 급등을 했다라고 봤을 때 나는 미리 선취매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네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요 종목은 조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서 틈을 봐서 접근한다면 좋은 매매에 대한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경력직 뭐 대거 뽑는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뭐 투자도 하고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또 산업의 파이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최태원 회장이 그 연봉 반납한다는 얘기도 사실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SK 하이닉스 내부에서 굉장히 뭐 성과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경력직 대거 뽑는다라는 거 해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대만 업체 TSMC 미국 업체 또 채용에 나서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굉장히 지금 인력 확보에 중요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연기금 참 좀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26일간 구조를 던졌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연기금 입장에서 너무 당연해요. 당연하고 약간 제가 뭐 연기금 편을 들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닌데 이게 기관은 연기금뿐만 아니라 기관이라는 존재는 본인 그 내부적으로 룰이 있습니다. 있고 그 운영 규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개인보다 이게 응집된 자금이 크고 또 응축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유리한 점은 있지만 또 반대로 이 룰에 얽매이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개인은 자유롭지만 이 룰이 개인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신의 원칙을 세워서 하는 거라면 기관은 이 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러한 운영 규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계속 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연기금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동안 코스피 같은 경우 박스에서
거진 10년 동안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고 당연히 오르면 일단 팔고 밑으로 떨어질 때 그때 사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박스 돌파해서 날아간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운영 규정상의 이제 룰에 따른 그런 비중의 주식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이 상승에 따라서 자산 전체 가운데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쭉쭉 매도하다가 이게 또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결국에는 이 비중 자체도 과연 운영하고 있던 운영에 대한 그런 자산 비중 목표치에 대한 그런 요런 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그런 기준이 바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게 돌아가고 있느냐 점검해 봐야 되는 거고 그에 대한 변경도 발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뭐 자산 비중 운영치 목표에 따른 운영이라고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뭐 어느 정도 하도 던져대니까 안 좋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과연 이게 합리적인 운영 그런 원칙이 그 룰이었나라고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봐야 되는 거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연기금의 행태가 올라가니까 일단 던졌는데 이게 또 추가로 움직임이 나오고 또 이제 시가총액에 대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다시 사서 오히려 매도했던 것보다 더 처음에 매수하고 매도했던 것보다 더 위에서 사는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요 목표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연기금이 아닌가. 지금 어느 정도 유연성 있는 룰로 좀 작용을 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연기금으로서의 시장에서의 역할도 받쳐주면서 특히나 이제 시장 하락 급락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연기금이 저가 매수를 해줌으로써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도 하면서 어느 정도 지수가 상승할 때 지수 상승을 막는 역할도 조금 자제를 하는 조금은 뭔가 운영에 있어서 뭔가 여유성이 있는 융통성이 있는 뭔가 룰이 조금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기금은 뭐 계속적으로 뭐 이게 룰이 변하지 않는 이상 자산 비중이 계속적으로 바뀔 테니 그 주식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주식이 올라갈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뭐 기관 중에 이제 펀드 자금과 같은 경우 개인의 환매가 진행되면 당연히 매도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거 공매도 풀리기만 뭐 별로나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얘랑 얘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영상 찍어놓은 거 있죠. 그래서 그걸로 거기 이야기 언급드린 좀 사이트를 보셔서 공매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좀 더 공매도에 대해서 조금 관련해서 매매 활용하는데 유용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종목이 이제 공매도 잔고가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공매도가 안 풀리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추가로 해당 종목들이 움직이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성은 있겠다. 또 역용할 여지가 있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 찍어놓은 거 이거 두산인프라코랑 롯데관광회가 묶어가지고 좀 이야기 드리면서 좀 특정 사이트를 소개해드린 며칠 전 찍어놓은 영상 조금 꼭 공매도 요거 관련해서 조금 관심이 많으시다면 조금 살펴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오늘 이게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나온 기사고 보시면 어제 좀 나온 기사인데 어제 오후에 나온 기사고 또 오전에도 나오긴 했어요. 최초 기사는 거의 이게 최초 기사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일단 뭐 박진영 씨가 뭐 니주를 나름 성공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일본 시장에서 안착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가운데 뭐 이런 식의 뭐 부분이 뭐 뽑혔다고 해요. 뭐 큰 의미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JYP의 일본 시장에서의 엔화 벌이가 잘 될 수 있다라고도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뭐 오디션 과정에서 어록들이 화제가 되면서 실제 이제 뭐 일본 예능에서 우리나라로는 성대모사라고 하죠. 뭐 일본은 뭐 모노마네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좀 뭐 흉내내는 그런 것도 뭐 많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박진영 씨에 대한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JYP가 엔화를 얼마나 잘 벌어들일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뭐 JYP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기업들의 이제 엔터사들의 글로벌적인 그런 흥행 행보들이 계속적으로 뭐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SM의 이수만 씨의 그런 뭐
그 인터뷰식의 그런 방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뭐 기회가 되신다면 찾아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뭐 엔터 산업의 미래를 조금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증권가에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여기 언급되는 종목들은 이미 움직일 대로 움직인 부분도 있고, 일단 뭐 선취적인 관점에서는 좀 많이 늦은 종목들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언급되지 않은 종목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OTT로 부각된 종목을 조금 옥석을 가려보시는 것도 그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고, 특히 여기 보시면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좀 강한 흐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인데, 얘는 이제 정치 테마까지 플러스 돼가지고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OTT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겠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소비자 물가 넉 달째 0% 때이지만 밥상 물가는 10%대 급등했다. 아무래도 계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부분이 상승이 뭐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정을 앞두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조금 뭐 밥상 물가가 식품 물가가 국내가 좀 오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식량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부각되니까 제가 개장적인 얘기에서 굉장히 많이 말했지만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겠다. 그리고 좀 이런 식으로 뭐 에버크플레이션의 공포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기사도 나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 뉴욕 증시로 넘어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하락 업종 같은 금속 및 채광 업종이 하락률이 가장 높았어요. 업종적으로 왜그 지지난 밤 사이에 뭐 상승률이 높았던 업종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은값의 뭐 폭락이 하락이 영향을 준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일단 게임스토어 뭐 과열 뭐 우려는 희석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결국에는 차익 실현이 집결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레딧이라는 부분을 집결했던 부분이 이제 와야 되는 응집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도 뭐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빈후드의 그런 약간 영향도 영향도 꽤 많이 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추가로 뭐 상승 업종적으로는 이제 뉴욕 증시에서 이제 지난 밤 사이에 뭐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미디어 업종 결국에는 이거 OTT랑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결국 OTT가 미디어 업종에 관련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또 운송 인프라, 그러니까 까는 거 그런 거, 아무래도 이제 경기 부양에서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은 땅이 크잖아요. 영토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 영토가 상당히 우리나라에 비해 굉장히 크고, 또 아직도 이제 도로 설비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분명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재정을 푸는 과정에서 그러한 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한 업종이 움직인 거라고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자동차 업종도 움직이고, 뭐 그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움직이고 뭐 국방 항공 그런 쪽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아무래도 항공주도 포함되고 있고 그래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미 개미도 뭐 곡소리 났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곡소리 사이에는 뭐 수익도에 기쁨 소리도 있긴 했겠죠. 아무래도 올랐다가 떨어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 응징력이 아무래도 떨어진 한 명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한 명이 한 명 및 뭐 어느 정도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지면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아서 하다가 같이 동반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고점 대비 하락률로 봐서는 꽤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살짝은 반등 주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소형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너무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미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리스크한 종목으로 최근에 움직였고 계속적으로 리스크한 종목으로 좀 위험성 있는 종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보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려쳤는데 아쉽게도 여기 꼬리가 뭐 달렸다. 사실 여기 차라리 꼬리 없이 살짝만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오늘 올려치는 흐름이 더 좋았던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지난 밤사이 미증시가 괜찮았기 때문에 뭐 일단 시가가 뜨고 살짝 뭐 밀리면서 이렇게 음봉 주던가 여러 가지 뭐 패턴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냥 그렇게 뭐 공포감에 뭐 떨면서 시장을 볼 필요는 지금 뭐 이미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그런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결국에는 요 라인 지금 여기 살짝 이탈했다 결국에 회복을 한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요 중간이잖아요. 딱 여기 3200과 3000의 절반인 3100 정도에 지금 코스피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뭐 꺾여서 이 박스 자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반으로 절반으로 나눠서 여기서 다시 뭐 이렇게 맴돌 것이냐, 아니면은 치고 다시 회복을 하면서 다시 3200 건드려 주냐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박스에 갇혔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겠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매도 공백 속 반등이 크게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닥은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을 첫 지지잖아요. 여기 뚫고 올라왔을 때 첫 지지,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지지를 해줬고, 코스닥도 사실 일단 거래량은 늘었어요. 코스피는 뭐 줄어들었긴 했지만, 그렇지만 코스닥도 조금 여기 꼬리 없이 여기 단봉 치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어제 꼬리가 좀 달렸고,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매도가 좀 진행되면서 하락이 나오면서, 이날 어차피 시가총액 상위들이 영향 주면서 끌어올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부 반납하면서 여기 꼬리가 좀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뭐 여기서 일단 22 이동평균선 이 추세는 일단 붕괴를 어떻게 하면 한 부분이고, 62 이동평균선 찍어놓은 상태고, 어떻게 보면 요것도 중간선이 42 이동평균선도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여기 다시 이 절반이 요 절반인 여 라인 훼손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튕겨지느냐라는 거 체크해봐요. 만약에 훼손한다면 다시 내려올 때는 60 이동평에서 깰 가능성 조금 높게 봐야 된다. 왜냐? 한 차례 강하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내려올 때도 물론 지지 받을 수 있지만 지지력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는 약간 뭐 차트가 좀 이상하게 가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고, 뭐 박스로 보기에도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요런 이 정도 사이즈의 박스로도 뭐 볼 수는 있긴 합니다. 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 속에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잘못 따라가면은 굉장히 물리기도 쉬운, 일정 살짝 수익 났다가 꼬꾸라지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가 있겠고, 웬만하면 어떻게 보면 포지션을 어떻게 보면 유지를 하면, 기존에 뭐 구축해 놓은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서 또 이제 뭐 분할 매수 해줄 거는 좀 분할 매수 해주고, 또 지금 뭐 이미 이제 몇 거래 이 3일 딱 3일 거래를 또 어떻게 보면 느끼셨을 거예요. 아, 시장이 뭐 특별한 이유 없이 뭐 푹 빠질 경우 어떻게 보면 뭐 게임스타 뭐 명분을 들 수 있긴 하겠지만, 게임스타 가지고 이 하락을 다 설명하기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하락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기존에 가고 있던 종목을 이제 분할 매수하면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부분도 생각해. 항상 어떻게 보면 이런 데에서는 분명 기회들이 나온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현금 비중 항상 확보는 필수적이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막 이렇게 보유 종목에 있어서 시장이 빠진다고 투매에 동참했다가는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미 거의 다 회복된 걸 느끼셨을 거예요, 보유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괜히 괜한 손절이 나갈 수도 있었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결국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매매 계획. 그러니까 처음 뭐 지수 상황도 보고 여러 가지 고려하고 해서 매수를 하셨겠지만, 그 계획, 처음에 그 종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매매를 할지, 그 계획, 그 매매 시나리오 철저한 준수만이 어떻게 보면 지수가 생각하지 못한 흐름에 있어 나왔을 때 오히려 수월하게 지수의 흐름에 따른 뭐 종목에 대한 대응을 넘겨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또 한편으로 또 시장에 여러 가지 뭐 루머들도 요즘에 뭐 기사화도 되고 그런 부분도 꽤 많잖아요. 그냥 대놓고 가짜 기사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해당 뭐 매매하는 종목에 있어서
매매하는 종목에 있어서 이해도가 높다면 그런 거에 또 한편으로서 쓸리지도 않을 거다라는 거. 그렇게 하려면 종목에 대한 이해와 그 어떠한 뭐 안 좋은 좋은 상황도 나쁜 상황도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 계획 처음 세웠던 계획에 따른, 그러니까 이 계획에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에 대한 생각도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에 따른 매매를 했을 때 바람직한 계좌와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길어졌네요. 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